압도적 재미 매불쇼. 대한민국 진짜 기자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기자. 자, 이 두 분 왜 계속 나오는 거야, 불안하게. 아, 요즘 이런 사람들 많이 때려잡는 분위기인데 아주 엮일까봐 불안합니다. 먼저 JTBC 있다가 뉴스타파로 옮긴 봉지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사회에 계시네요. 네, 곧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곧 연락이 올까? 네. 혼자는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최욱 앵커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는 사람은 왜 다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 최재형 목사도 우가 사랑해. 난 너랑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유머 코드 정말 싫어합니다. 그 폭력입니다. 네. 하여튼 같이 가고 싶어요. 왠지 얼굴만 봐도. 아니 사회에서도 함께 안 하는데 왜 빵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MBC 있다가 지금 유튜브 저널리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요즘 다시 또 그 김건희 여사 디올팩이 아주 핫해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조사 얘기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해명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전문가로서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 디올백 이슈는 왜 소설 중에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네네. 디올백이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처음에 보도할 때만 하더라도 특종이 될 건 알았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건 때문에 원수가 됐죠. 의용자보다 가까웠다가 이 건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맞아. 김경률 한동훈이 이거 뭐 사과할 부분이 있다, 뭐 걱정할 부분이 있다, 뭐 한마디 했다 이제 대통령실 발끈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서 원수가 됐고, 이원석 총장이 이제 직을 그만둬야 되는 코너에 몰렸죠.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도 보도할 때 상상 못했는데 커졌어. 사회적 파장이 쉽게 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다 눈으로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디올백 받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특종이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자기들이 본 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되나 끝까지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진통, 산통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당분간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또 뭐가 남아 있냐면 이제 검찰이 당연히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테고, 그건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을 갈 테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아무튼 서너 달은 더 죽지 않고 계속 한 번씩은 이렇게 갈 거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 분노할 테니까. 그 나오셨으니까 그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MBC에서 유시민 작가와 한국일보 기자와의 어떤 설전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저널리즘의 쾌거로 디올백 보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인술 얘기한 거지. 잘 못 봐갖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국일보 기자가 그렇지 않다. 그 제보가 그 서울의 소리로 간 거고 우리한테 제보가 왔어도 우리 보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그 부분은 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그 서울의 소리 보도 나가고 다른 데서 받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입장 나온 다음에 써놓고 뭘 이제 와서 기백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테니까요. 일단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유시민, 그러니까 제가 잘라서 봐갖고 그렇게 유튜브 저널리즘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 못 봤는데, 아무튼 그 한국일보 김희원 논설위원이 한 얘기는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저도 그 부분이 걸렸어요. 한국일보 본인이라면 했겠냐, 그러니까 고민해보더니 했을 것 같다. 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받아 쓰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장인수 좋아. 아니 받아 쓰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뭘 했나요? 한국일보가 디올백 관련해서 뭘 취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 있다고 본 거는 그나마 좀 MBC가 열심히 하는데 그 왜 분리수거장에서 책 주웠잖아요. 그 이후에 후속 보도 의미 있는 게 그 정도 말고 뭐 있어요? 없지. 그게 서울 소리가 다야. 그러니까
취재도 안 하고, 취재도 안 하고 받아쓰지도 않고 이게 조국 정영심 사건이거나 뭐 이재명 관련 사건이면은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단독 보도하고 뭔가 했겠죠. 근데 이게 딱 보도하고 나서 정말 그 다음 날 아침에 고요했어요. 그렇지? 고요했어요. 첫날 11월 27일 날 보도했는데 첫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성 매체의 첫 보도가 오후 2시에 올라왔어요. 정확하게. 오후 2시에. 이 정도 특종인데 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오후 2시에 인터넷 기사 아주 성의 없는 게 어제 뭐 유튜브에서 뭐 이런 거 보도됐었어라고 하면서 아주 짧게. 네. 그날 아침에 박주민 의원이 그 원내대표 회의 아침에 이제 국회의원들 회의하잖아요. 거기서 네. 뭐라고 했냐면 이게 누가 물어봐달라고 부탁해서 물어본다. 내가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는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박주민 의원 잘하잖아요. 그 네네. 박주민 의원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거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묻는 거 아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게 보도가 됐네.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보도가 됐으니까 입장을 좀 얘기해 달라고 누가 부탁해서 내가 대신 물어본다. 이러고 회의를 딱 서둘러 끝냈어요. 뭘 해요, 뭘 그죠? 네. 근데 대통령실이 네. 입장 내고 나서 대통령실 입장을 전하는 보도가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국내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네. 해가 바뀌고 총선 국면 접어들고 나서 그 한동훈, 그러니까 총선에 밀리니까 한동훈, 김경률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비대위 차원의 싸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치부 흔히 말하는 출입처로 봤을 때 정치부 출입처의 기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입처 기사들이 열심히 써요. 그 현상이니까. 궁금한 거 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정권에 좀 유리한 기사를 많이 써주는 언론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그냥 보지도 않고 덮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확인은 뭔가 해보고 안 해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취재.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전화하고, 그렇지. 저한테 그러니까. 전화하고 소스를 좀 공유하자. 그렇지.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받아 쓰지는 않았는데 네. 엎어치려고 한 시도는 있었죠. JTBC. 그래. JTBC가 공장. 서울의 소리에서 제공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다 빼고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전에 계획된 공작인 것처럼 리포트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냐 했더니 그 이명수 기자가 아 자긴 이거라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 써주고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보도라도 좀 하면 좋겠다. 아 그랬나? 그때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뭐 JTBC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있었던 사실이니까 JTBC가 어떻게 취재를 했냐면 마치 잘 보도할 것처럼.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 잘 대변해서 보도할 것처럼 인터뷰를 하자라고 꼬셔서 최재형 목사가 아무데도 안 하고 JTBC만 하긴 했어요. 기억나. 그리고 27일 날 첫날 보도하고 그게 이제 28일 오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4일간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28일도 보도가 있으니까 요 내용은 28일 있다가 보도할 거랑 겹치니까 장인수가 오늘 내가 인터뷰하는 내용은 장인수가 이제 단독 보도하기로 한 거니까 내일 좀 보도해달라.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JTBC에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JTBC랑 최재형 목사랑 합의를 했어요. 네네. 합의를 했는데 그냥 그날 냈고 최재형 목사가 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돈 누가 됐냐? 이명수가 됐다. 배우는 서울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날 보도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나 이명수 기자 입장에서는 받아 쓰는 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고맙다. 그리고 그래. 이제 진짜 고마운 게 그래서 바로 방심이가 니네 징계할 거야. 감히 이걸 받았어? 이러고 징계할 거야라고 그럴 때 방심이가 그래서 그 긴급 현안 안건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JTBC 징계안을. 이 보도를 비판하는 보도였는데 그거를 유일임 위원장이 감히 니네가 이거 디올백을 언급해? 그걸 받았어? 그래갖고 긴급심의 안건이 돼서 올라갔어요. 징계하게 하려고. 그건 서울의 소리 깔려고 한 건데도. 깔려고 한 게 아니라 깠어요. 제대로 깠어요. 제대로 깠어. 이거 배우가 서울의 소리고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 근데 공작이다. 그것도 유일임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영상을 방송의 파급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디올백 받는 영상, 디올백이 이게 나오잖아. 조질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랑 상관없이 그럼 시청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다 자기 관점을 갖고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여사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쪽 입장에 봤을 때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데 니네가. 근데 그 유일임 위원장이 이건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건데 JTBC 측에 핵심 관계자한테
그 니네 디올백 보도 네. 중징계 받을 수 있어. 네. 근데 내가 팁을 줄게. 요렇게 그럼 내가 봐줄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들었던 사람한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그 팁들. 예를 들면 그 여태까지 그 저희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도 그 부산저축은행 뭐 수사무 막 그 보도도 인용 보도한 데를 다 징계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JTBC나 KBS 사과 방송했잖아요. 네, YTN도 사과 방송. 네. 그런 데들은 다 봐줬거든요. 맞아요. 3천만 원 과징금 때릴 거를 뭐 2천만 원으로 깎아준다든지 했는데 네. 이 디올백 보도 관련해서도 유일임 위원장이 본인이 그 긴급심의 안건으로 다 해놓고 강하게 뭘 할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그거 내가 이렇게 봐줄게. 이거 진짜. 라는 일종의 거래를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처벌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의위원회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징계 안 받. 거래 제한이 있었다는 유야무야 됐을걸요 JTBC 그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날리면 MBC만 계속 잡잖아요. 다른 언론사들 다 수정했어요. 네네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다 땡땡땡 처리했어요. 바이든에 대해서 뭐 KBS, SBS 지금 MBC만 계속 바이든이라고 그때 그 보도를 놔두고 있어요. 다른 언론사들은 지금 찾아가서 검색해 보세요. 방송들 바이든 날리면에 바이든을 다 땡땡땡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SBS도 그래요? 그렇게 돼 있고 KBS도 그렇게 돼 있고 MBN, YTN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보도된 영상을 사후적으로 수정을 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이든까지 잘 올 때 화면에는 다 땡땡땡으로 처리해놨어요. 자막 처리를. MBC만 지금까지 바이든으로 놔고 있으니까 말 안 들어. 니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거래라는 표현도 매우 심각한 표현이긴 한데 이거는 협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니 대놓고 협박하죠. 아니 뭐 여기 압수수색도 당하고 뭐 다 하는데 뭐. 진짜 심각하네. 진짜 MBC만 남아 있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니까. 심각해. 아니 그런 MBC도 안 쓴 디올백 보도를 무슨 한국일보에서 기가 막혀서 한국일보한테는 죄송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듣기로 이제 한국일보가 편집회의 때 아침에 이제 편집회의를 하잖아요. 그 편집국장이랑 부장들이 모여서 갈등이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많은 지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보도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최근에 그 한국일보의 김만배와 돈 거래했다가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신 분이 그 전직 김모 기자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검찰에서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받았길래 4번 이상을 불려갔대요. 어떻게 저렇게 했길래 저런 선택까지 했을까. 더군다나 김만배와 기자들의 돈 거래를 최초로 보도한 게 저예요. 그 수사 기록으로. 근데 저는 기자들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수사 기록에 보도를 했고 그게 이후에 검찰이 놔두다가 뒤늦게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의 기자를 해고를 했지만 그 사건을 돈거래 때문에 해고를 했지만 자사의 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도 오래 굉장히 한 20년 이상 거기서 근무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김만배 신앙님 그 수사 관련해서 검찰발 보도를 한국일보가 냈어요. 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과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을까 알아보지도 않은 채 검찰에서 흘려준 걸 검증하지 않고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김의원 대기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본인의 의지일 수는 있으나 그 편집회의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현실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영화에서도요. 검사가 뭔가를 막 수사를 해. 그러다가 내가 수사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럼 이 사람 위기를 막 갖고 막 관객들도 같이 막 긴장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검사의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세상과 결별해. 그런데도 뉴스가 안 돼요. 난 이게 너무 끔찍한 거야. 이게. 왜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치인하고 엮어가지고 그 정치인과 연루되는 사람은 왜 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을 시켜버려요. 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봐라 대장동 사건 때문에 또 죽었다. 이거 왜 유독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만 죽냐. 이렇게 프레임을 잡더라고요.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정말 사실은 그건 역겨운 거죠. 검찰 조사를 받고 물론 검찰의 어떤 수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사고 회로가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만 그렇게 안 돌아가. 우리 사회에서 기자들만 그래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만한 생각인데 시청자들이 좀 과하다. 막 한겨레, 경향, 오마이까지 싸잡아서 한경호라고 해서 막 욕하고 할 때 그래도 진보 언론들은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국 사태 거치고 검언유착 의혹 보도하고 나서 이제 그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가. 넌 죽어야 돼. 이런 기사는 없어야 돼. 너가 왜 아직까지 감옥에 안 갔지?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검찰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것도 희한해. 아니 모든 출입처 중에 유일하게 검찰 출입처만 그래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도 사실은 이제 관련한 어떤 분과 밥을 먹었는데 그 건 관련해서 이제 뭐 검찰 수사를 세게 받았던 분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상 욕하는 기자들이 다 좌파 기자들이야. 다 진보적이라는. 다 이렇게 파업하면 언론 노조에 열심히 참여해서 다 파업하고 뭐 이런 기자들인데 아무튼 검찰이 받아주는 거와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받아쓰고 거의 검찰하고 같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예. 그런데 그 기자들이 무슨 조중동 기자들이 아니다. 진보 언론인들이다. 진보 언론인들이 그러고 앉아 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거 이제 뭐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기자들을 이제 뭐 만날 기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어찌됐든 기자는 기사로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회부 기자나 뭐 이런 데는 취재가 잘 돼. 그런데 법조팀 기자는 검찰 소스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 언론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 끌려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검사랑 결혼도 많이 합니다. 왜요? 법조 출입을 하다가. 진짜요? 꽤 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친밀하게 친밀도가 되고 그만큼 기자들이 검사들이랑 어울려 술을 먹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가 된 검사 된 느낌도 있고 고상한 말로 포장할 거 없고요. 그냥 그 강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냥 두려움이에요. 세잖아요.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랑 잘 지내면 편해. 예. 편하고. 그리고 보수 정권, 진보 정권 5년마다 물갈이 돼요. 이거 그렇게 안 무서워해요. 진보 언론의 기자들은 어차피 우리 삼성에서 광고 안 받아 이런 언론사들 삼성 무슨 뭐 LG 현대 무슨 안 무서워해요.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공포를 갖고 있는 같이 가면 좋은 게 검찰. 그냥 꼭 나를 뭐 수사한다 이런 구체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영원한 권력, 바뀌지 않는 권력. 올라가면 언젠가 검사장 되고 총장 되고 한번 평검사 때 편에 친해져 놓으면 계속 같이 가는.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형사 무슨 뭐 인제 공안 이쪽도 아니고 딱 특수부 검사들. 딱 해서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무슨 뭐 다른 게 필요 없이 그냥 얘들 세니까. 세니까. 자, 오늘 그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봉지욱 기자님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튀어나왔던 댓글팀 관련한 그 보도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취재를 했어요? 알아보고 있고요.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한 거예요? 그 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약간 알고 있었던 게 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된 거는 한동훈 댓글팀 뭐 이런 요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최초에는 문자 메시지는 김건희 댓글팀. 그렇습니다. 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거. 저는 오히려 대선 때 윤석열 김건희 댓글팀에 저는 더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댓글팀은 한동훈 해명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해찬 전 의원이 그 위원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여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조직적이라거나 한동훈의 재가를 받았다거나 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 뭔가 나왔어요.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저 댓글팀에 대해서 한동훈과 김건희가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 정황에 대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취재도 하고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캠프 차원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 차원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죠. 드루킹 뭐 옛날 그 댓글 같이. 그렇습니다. 그거 대선 인사가 뭐 캠프 인사가 관여를 했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관련해 갖고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긴 했잖아요. 댓글팀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그거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힐까요? 서울의 소리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서 밝히고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시네. 서울의 소리에서 하시는 게 최욱이랑 같이 가려고. 뉴스타파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최욱 압수수색 될 수도 있지만 뉴스타파에서 해라.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대통령을 독대를 했는데 아니 이거 뭐 지선도 다 이기고 했는데 이거 분위기가 이렇게 온라인 분위기가 안 좋고 뭐 한데 그때 잘했던 애들 걔들 한 번 더 쓰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뒤 없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예?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싹 다물더라. 근데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누군지 얘기 안 했잖아요. 고위 인사라고만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 제가 이준석 당시 당 대표에게 불러서 6월에 그때 썼던 애들 다시 한번 쓰면 어때? 그때 애들 잘하던데 이런 취지로 말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어디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저희는 취재가 됐었어요. 이 싸늘한 느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옛날 일들은 있잖아요. 잘 돌아보면 범죄는 항상 조각이 남고 흔적이 남잖아요. 단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리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댓글팀 내지 뭐 여러 가지 이재명 상대방 후보를 막 악마화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조직적으로 퍼나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여태까지? 조각조각 다 남아 있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그걸 수집하고 있고요. 기자님 지금 너무 엄청난 얘기를 그냥 쑥 지나가서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았다.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자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오더니 대선 때 썼던 애들 또 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준석 대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뭐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자가 입을 싹 닫더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자가 저는 사실 그냥 이준석 대표를 잘하는 그냥 꼬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까? 제가 그거를 취재원을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준석 의원한테 그 말을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니 지금 단언하고 계시거든요. 단언할 수 있어요. 단언합니까? 이거 근데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에서 하시죠. 근데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대합 빌딩이라는 곳에서 캠프가 차려졌었다고 해요. 그죠? 대선 캠프가.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당 대표가 캠프 안에 사무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준석 대표 방을 뺐다 그러더라고요. 방을 뺐어요? 당 대표의 방이 캠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합 빌딩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준석 대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적인 정황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한 당사자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단 하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걸 뭐 댓글팀이 있었다 없었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가 됐던 거니까 제가 그 확인을 하는 거고요. 뭐 더한 증거를 갖고. 근데 단순히 그 말 한마디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증거들이 조각조각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줍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취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주어서 한 편의 그림이 나오는지 맞춰지면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뉴스타파에서 하셔야죠. 봉 기자님이 지금 돌려서 어렵게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 지금 그 서울의 소리도 무서워서 못하는 저기 파일 하나 들고 계세요. 뭐 이거 댓글팀과 관련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인데 그거는 결정적인 거죠. 아니 결정적인 건데 결정적인 거 우리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댓글팀 관련이에요. 그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댓글팀 관련. 아직 열심히 취재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자체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를 보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와. 그 얘기를 다 취재를 하고 그냥 보도를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가 어디라고 그걸 왜 과정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가야죠. 아니 근데 봐봐. 아까 김건희 여사 저 문자는 우리가 뭐 다 본 거고요. 그렇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문자. 저 문자 플러스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 말. 이준석 대표에게 그 말을 전달했던 사람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면은 사실 댓글팀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이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던 정황이 있고요. 양재동 팀이란 또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선 때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강남에도 있었고 양재동에도 있었고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조합을 해서 봤을 때 상당한 정황이 확인이 되면 보도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저 문자의 댓글팀 저 한 단어가 결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3부 같이. 3부 내일 체크하고. 김기현 그 변호사 문자의 3부 같이. 결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온 단어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잘 알겠네요. 오늘 뭐 당 대표 되시면 서로 간에 아는 단어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문자만 보면 서로가 이렇게 툭 던져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형성돼 있다고 보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이걸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윤 대통령 부부가 극우 유튜버들과 소통을 뭐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니 그걸 많이 보신다고 하니 저는 그분들이 그 유튜버들과 통화를 하면서 다 통화 녹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게 걱정입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또 엉뚱하게 먼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유튜버한테 뭘 부탁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가 누구 어떤 유튜버한테 어떤 걸 부탁했다. 이런 것들이 기자가 아닌 자기들끼리의 내분 과정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처럼 그 과정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댓글팀 관련 취재가 지금 봉지욱 기자가 가장 신경 쓰는 취재입니까? 아니 지금은 휴가 중입니다.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어요. 미안해요. 엄청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 장인수 기자는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다음 주 딱 일주일 지내 다음 주 화요일 날 밤 9시에 방송 보도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저희 유튜브나 서울의 소리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단독 보도 하나. 그러니까 검찰 관련입니다. 검찰 관련이에요? 검사들이 공적 영역 말고 사적 영역에서 어떻게 귀족 황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게 있어. 뭐 영상도 있다고.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야 되더라고. 내가 사진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증은 저기 뭐 이렇게 다. 저 원래 녹취록 영상 이렇게 몰카 이런 전문 기자예요. 몰카 전문 기자입니다. 몰카 녹취록 전문 기자예요. 아니 뭐 출발 비디오 여행도 아니고 여기서 다 예고편 여기서 때려버립니다. 궁금하네. 함께 가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조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만지자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도 전에 나와서 예고하는 게 아니고 보도한 다음에 나와서 취재 과정을 얘기하는 걸로 바꿉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질문지가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 앉으면. 저 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뭐 하나 또 나에게 부담 주는 건 하지 말고요. 일단 그 섭외한 거는 빨리 나오시고요. 지금 그래갖고 스타트를 못 하고 있어 빨리. 뭐요? 김대영 선배랑 한다는 거 빨리 나와주시고. 이거 말아서 해주시고요. 하나 혹시 그 뭐 좀 약간 묻기는 그렇긴 한데 조카 선물 잘해요? 조카 선물? 제 조카요? 그러니까 우리 선물. 형의 아들? 뭐 연락 오면 보내주죠. 뭐 싸구려 사주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니요. 연락 오면 보내줘요. 뭐 키보드 뭐 생일 선물로 사준 적 있어요? 키보드가 아니고 뭘 나를 취재해? 왜 뭐 잘못했어? 아니 왜요? 전자피아노 선물했는데 일주일 만에 고장 났대. 일주일 만에.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비싼 건데 일주일 만에 고장 나? 그거 엄청 비싸요 그거. 그래갖고 쓰지도 못하고 있대 지금.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고장했대. 근데 잠깐만. 그거를 왜 저기다 제보하는 거야? 아니 형이면 직접 연락하면 되잖아. 여기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그러면 얘를 못해. 아니 사이한테 선물을 왜 줘? 근데 그 고가예요 고가. AS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일주일 만에 고장나서 못 쓴대 그래갖고 또 싸구려 해줬나 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한 거야 그거를? 근데 최욱 씨 어디서 무슨 죽을 때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겠다 이런 인터뷰 전 재산 저는 전액 사회 기부입니다. 죽는 순간 공증했습니까? 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최욱 씨의 행태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순 우리말이 있죠. 뭐죠? 꼴값이라고. 왜? 조카 선물이나 잘해줘요. 일주일 만에 고장 나는 거 해주지 말고. 주변을 챙겨야지 주변을. 하나인 챙기면서 짝퉁으로 사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짝퉁 같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 반론 보도. 이런 거까지 해야 되나? 기자님도 무섭네. 조카의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어린이날이든지 생일 때 저한테 링크를 하나 보냅니다. 이런 걸 좀 사달라. 그러면 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거 그대로 보내줘요. 그쪽에서 보낸 링크 그대로 사준 그렇습니다. 거다. 그러면 잘못이 없네. 그러다가 이제 계산할 때 보면 이렇게 비싸? 이런 거를 나한테 보내? 하죠. 그 정도의 고가품입니다. 아닌데. 맞습니다. 한번 아닌데. 다시 취재를 그런 식으로 했어? 디올백을? 아니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품목 정도는 얘기해주고 아니야 링크를 보내. 알아서 그러면 지금 품목이랑 다른 걸 보냈어 지금. 아니야. 다시 요거는 제가 다시 취재한 다음에 다시 취재해봐요. 확인해드리고 다시 해봐요. 이거 뭐라고 5분 동안 얘기해? 난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니 왜냐면 내 또 인성 논란 일고 있어. 인성 논란. 저는 정확하게 보낸 거를 그대로 제가 보냅니다. 최훈 기자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이건 카톡 까고 거기는 링크 들어가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 카톡 깔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뭐야 또 여기는? 저희 뉴스타파가 비영리 독립 언론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한 개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뉴스쿨이라고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쿨을 수료한 사람 중에 기자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 지역에서 매체를 차립니다. 독립 언론을. 근데 인천 경기 지부에 뉴스하다 매체 이름이 뉴스하다예요. 뉴스하다인데 기자 2명이 한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냈어요. 인천시에서 광고로 기사 조작하고 이런 것들 다 밝혀내고 했는데 문제는 독립 언론이다 보니까 지금 회원 수가 한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명이 10,000원씩 했을 때 200명이면 200만 원 가지고 뉴스도 하고 자기들이 월급은 당연히 못 가져가는 거고 물론 이제 뉴스타파가 1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서 그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데다가 성과도 꽤 있었던 인천 경기에 기반을 둔 뉴스하다란 매체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기사도 보시고 좀 기사를 보고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고 만족하시는 분들만 후원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키보드 게이트 이게 사그라들질 않네. 아니야. 제가 만약에 이게 진짜 좀 커진다. 이게 후폭풍이 커지고 최욱 인성 논란으로 가고 거짓말 논란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제가 카톡 깎게요. 아니 키보드 고장 난 게 최욱 씨 잘못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저 조카가 문제가 많은 애네.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도 모르고 저렇게 막 사용했네. 조카 논란 일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